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혜주 대표입니다. 자, 오늘 2025년 필답형 1회차 보건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은 이 문제는 서술형으로 나오죠. 서술형으로 나오나 특이하게 이번에는 단답형으로 나왔네요. 빈칸 뚫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1번. 이동식 비계의 바퀴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기계 일부를 경관시설물에 고정하거나 뭐뭐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건 뭐죠? 아웃트리거가 되는 거죠. 2번. 뭐뭐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건 뭘까요? 승강용 사다리가 되겠죠. 3번. 비계의 최상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뭐뭐를 설치할 것. 이건 무조건 설치가 되겠죠. 이거는 안전난간입니다. 자, 4번. 작업 발판은 항상 뭐뭐를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수평을 유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혹여나 이게 오답을 쓰시는 분들이 이거를 잘못 알시고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직은 절대 안 됩니다. 수평입니다. 수평.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 5번. 작업 발판의 최대 적주 하중은 몇 킬로다? 250kg이다. 250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외우셔야 하고. 자,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문제인데 이번에 특이하게 단답형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결국 해당 문제는 이동식 비계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꼭 서술형을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장 및 정기회의 개최 주기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공사금액 몇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이건 뭘까요?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죠. 120억 원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토목공사업은 얼마? 150억 원이고요. 그리고 몇 개월마다 한다? 이거는 2개월마다입니다. 이건 자주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해당 문제는 보너스 문제, 즉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풍속은 몇일까요? 이거는 15m/s입니다. 2번.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은 몇 m/s인가요? 이거는 10m/s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입니다. 해당 문제는 일단 단위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숫자만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위가 없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단위 꼭 써야 합니다. 혹이라도 빠르게 외우신다고 15, 10 이렇게만 외우면 이거는 틀리게 되는 거죠. 왜? 단위가 안 나왔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이번에 나왔던 3번 문제는 단위가 써져 있어서 숫자만 적으면 되었겠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단위를 꼭 같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는 화학설비 및 시설 설치에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 기준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는 몇 미터 이상 간격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10m 이상 간격이고요. 자, 2번 이어서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 탱크, 위험물 하역 설비 사이는 반경 몇 미터 이상 간격일까요? 이거는 20m 이상 간격이고요. 이어서 3번.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 설비, 보일러, 가열로 사이는 저장 탱크 외면에서 이거는 몇 미터 이상 이격이냐면 이거는 20m 이상 이격입니다. 자, 이어서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는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이냐? 이거는 20m 이상 이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문제는 10, 20, 20이라고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는 게 중요할 듯 하고요. 자, 여기서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혹이라도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단위가 안 써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는 10m 이상 간격이라고 써야겠죠. 2번은 20m 이상 간격. 3번도 역시나 20m 이상 이격. 그리고 4번은 20m 이상 이격. 이렇게 써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간격인 내용이 있고 이격인 내용도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단위 문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상, 이하, 이내, 초과 이런 내용 꼭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암기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숫자만 딸랑 쓰고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컷 공부해놓고 틀리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방진 마스크의 종류에 맞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로로 단, 형식을 기재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화면을 확대를 해보죠. 1번. 마스크 보시면, 자, 잘 보시면 여기 눈하고 눈썹이 안 가려져 있죠. 전체로 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면형이 되는 거예요. 반면형. 반만 가렸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확대 보시죠. 자, 여가제가 여기 딱 보이시는데, 여가제가 바로 딱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기 때문에 직결식 반면형이 되는 거예요. 여가제가 직결로 했고, 그리고 마스크는 얼굴 전체가 아닌 절반만 가렸기 때문에. 자, 2번 넘어가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시죠. 요 지금 얼굴을 또 눈하고 눈썹하고도 보이네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반면형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 특이하게 지금 보면 여가제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결이 아니다. 이건 뭐다? 이거는 격리식 반면형이 되는 거고. 자, 이어서 문제 넘어갑시다.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전체 지금 다 막아져 있네요. 마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전면형이죠. 얼굴 전체를 가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가제 볼게요. 자, 여가제가 여기 딱 보시면 직결이네요. 바로 딱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직결식 전면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재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한다면 훨씬 더 이 문제에 암기가 쉽습니다. 단순하게 직결식 반면형, 격리식 반면형, 단순 암기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사업장의 강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상시 근로자 300명, 영 근로시간수 2,400시간, 총 요양일수 7,500일, 재발생 건수 10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도율의 식을 알고 있겠죠. 상시 근로자 수 300명이죠. 300 곱하기 0 근로시간수 2,400이 들어가고요. 자, 분의 총 요양일수 7,500일이 되는 거죠. 7,5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재발생 건수는 안 들어갔겠습니까? 이건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안이 10.42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딱 튀어나왔죠? 단위 작성 시는 틀립니다. 왜? 강도율, 도수율, 위험도. 보통 이런 문제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는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또 반대로 단위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보통 이런 식의 문제, 강도율, 도수율 문제 보면은 꼭 답안을 보면 여기다 퍼센트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틀립니다. 단위는 없다라는 건 꼭 강조해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기방기만의 암기법. 그건 뭘까요? 자, 암기법 먼저 써드릴게요. 윤회야 공들어 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자, 윤활 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야는 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공기 저장 압력 용기의 외관 상태. 들게 되죠.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언로드 밸브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암기하기 쉽게 윤회야 공들어라는 암기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암기법이라는 거는 신기방기만의 암기법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암기법으로 변형을 하시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왜? 우리는 시험장에서 내가 정확한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암기법은 뭘 쓰든 간에 우리가 암기를 제대로 해놓고 나만의 암기법을 쓰더라도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정확한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서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에 있어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 증류 추출 등 이동 시스템 및 전기 개장 시스템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법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단 공정안전성 분석 기법 및 방호 계측 분석 기법은 제외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가 먼저 서두에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하졸 내용이 나오면 문제가 제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FTA 결함수 분석, ETA 사건수 분석, FMCA 이상 위험도 분석, 하졸 나왔죠. 위험과 운전 분석, CCA 원인 결과 분석,
PHR, 공적 위험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하조업에 있는 내용이라고 무조건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책을 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야고요.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희한하게 24년부터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가 조금 더 재미난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신다면 24년도에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서 문제 중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특이한 문제. 그러니까 이 특이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신기반기 유튜브를 보시고 24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문제를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공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었거든요. 그 문제는 보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다음 프레스에 설치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주어졌죠. 1번. 손이 강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하기까지의 시간. 이건 뭐다? 60m/s입니다. 2번.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다? 100m/s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자, 계산식. 보통 이 문제는 1.6에 CR을 곱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자, 계산식 푸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산식을 불러드리죠. 자, 1.6 곱하기, 지금 이거는 두 개가 들어갔죠. 왜? 손이 강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 기구에 대한 시간과 급정지 기구가 작동을 개시할 때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 두 개가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야 합니다. 1.6 곱하기 가로를 열고 60 더하기 100을 하고 가로를 닫고 바로 는을 하고 계산을 푼다면 이거는 256mm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당 문제는 결국 똑같습니다. 해당 문제도 계산식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는 그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식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필기 때는 찍고 넘어가셨습니다. 왜? 필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25%의 확률이겠죠? 왜? 4개 중에 하나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실기에 넘어왔을 때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찍을 수가 없죠. 왜? 다 풀어야 하고, 그리고 역시나 계산식도 적어야 합니다. 계산식을 적어야 하나요?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요. 네, 계산식 적어야 합니다. 계산식 적고 밑에 답안 쓰는 칸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점수 폭이 확 낮아집니다.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점수는 60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보기 중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를 모두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모두라고 나왔죠. 모두라고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거 답안 다 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라도 잘못 썼다. 그러면 다 틀리게 된다는 거죠. 자, 보기 보시죠. 보기. 프레스, 압력용기, 산업용 로봇, 인쇄기, 선반, 롤러기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 신기반기만의 아주 유명한 암기법 있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신고라는 암기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연삭기 또는 연마기, 산업용 로봇, 파쇄기 또는 분쇄기, 컨베이어가 되는 거고요. 공작 기계가 되는 거고요. 식품 가공용 기계가 되는 거고요. 혼합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인은 인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입니다. 잠깐 볼게요. 신 글자는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말이기 때문에 신은 빼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외울 거는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 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의 내용 보시면 고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재미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를 먼저 보여드렸죠. 자, 보시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답안을 알 수 있죠. 산업용 로봇 바로 답 나왔네요. 인쇄기 바로 답 나왔죠. 자연산 팝콘 공식 혼인 신고에 들어간 내용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문제를 보면 참 출제자가 참 재미나게 냈고 참 예리하게 낸 문제 같아요. 왜? 보통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확대해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여기 보이는 가로의 내용은 잘 안 외우거든요. 왜?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작기계의 가로의 내용이 나오는 선반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반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출제자가 가로의 내용을 잘 안 외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부분을 파고든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외울 게 많겠지만은 가로에 있는 내용도 암기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두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의 교재에 나와 있죠. 필수 암기법령 파트. 거기에 나오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암기법, 안, 위, 작건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건강진단에 관한 보자 및 조언지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전부 다 보자 및 조언지도가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밑에서 떠받치고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즉 말해서 현장 소장님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자 및 조언지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신다면 절대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누전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전기 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가 몇 mA이야? 이거는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만 전격 전부와 전류가 몇 암페어 이상? 이거는 50A 이상인 전기 기계 기구에 접속되는 누전 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격 감도 전류는 200mA 이하로 작동 시간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고. 그럼 답은 30과 50이었는데 역시나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만약 단위가 없었다면 우리가 30mA 이하라고 작성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때는 정확하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거기에 플러스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내인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중 관계 근로자의 출입금지 표지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자주 나왔던 문제죠. 바로 답 한번 보시죠. 허석금이라고 암기법이고요. 자,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입니다. 자, 저기서 표가 바로 나오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24년 2회차 때 아주 신기방기하게 좀 희한하게 나왔습니다. 24년 2회차 때 보시면은 허석금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약간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차이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어떠한 구조를 설치해야 하는지 기준 3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유명한 암기법, 가지벽이라는 암기법입니다. 가지벽. 자, 보시죠. 1번, 가스가 누출될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당연한 거죠. 가스가 날아가야겠죠. 2번, 지붕 및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그리고 3번,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이렇게 해서 가지벽이라 암기법으로 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5년 필답형 1회차 보건 영상이 촬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특이하게 1회차가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실시간 복원했던 영상이랑 문제가 좀 바뀌었을 때요. 왜냐하면 실시간 복원 때는 빠르게 복원하는 것,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복원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복원이 약간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촬영하는 거는 이제 25년도 3회차를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재촬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필답형 2회차 복원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사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은 물어볼 때 4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4가지 혹은 3가지 물어보는데 또 특이하게 5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굴이죠.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 대책, 작업 지휘자의 배치기. 보통 그래서 이거 암기법을 굴필매작이라고 외우는데 이건 특이하게 5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번의 흙이래, 흙맞이 지구공의 설치 방법 및 계측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은 4가지를 물었는데 5가지 물어봤다. 이거는 결국에는 부분 점수를 획득하라고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5가지 나온 거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5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2022년이죠. 2022년 1회차 1번 문제네요. 번호도 기억나네요. 1번 문제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른 코멘트는 안 달고 바로 답을 알려드리죠. 자, 1번 총공사 금액이 얼마? 이거는 50억이 되는 거고요. 2번의 내용은 기본안전보건대장입니다. 이어서 3번의 내용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4번은 공사안전보건대장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알아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계산문 나왔네요.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보기 주어졌네요. 제 건수 60건, 근로자수 1,500명,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연평균 근로일수 300일, 총 근로 손실일수 7,500일입니다. 자, 일단 도수율의 계산식을 알아야겠죠.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제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자, 보시면 총 근로시간 수. 자, 근로자 수 1,500 나왔네요. 그럼 1,5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곱하기 8. 그 연평균 근로일수 300일 나왔습니다. 300. 그리고 제 건수, 즉 제수가 되겠죠. 60건이 60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10의 6승이 되고 푸시면 16.67이 납니다. 자, 여기서 총 근로 손실일수는 이건 뭐다? 베이크가 되는 거죠. 베이크. 아시다시피 총 근로 손실일수가 들어가는 거는 도수율이 아니라 이거는 강도율 문제가 되겠죠. 강도율, 총 근로 손실일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수율의 계산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25년 1회차 내용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자, 도수율은 마찬가지로 뭐다? 단위가 없다. 자, 해당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작업자가 300V 회로를 물에 젖은 손으로 접촉하여 사망하였다. 인체 저항이 1000옴일 때 인체에 흐른 심시세동전류 미리암페어와 통전시간 미리세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존 기출에 있던 내용이겠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먼저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우리는 뭐죠?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V는 전압이고요. I는 전류, R은 저항값입니다. 그 심지세동전류는 루트 T분의 165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일단 이 식을 알고 계시고, 자, 풀어보죠. 자, 1번. V는 IR. 자, V 나와있죠? 300V 나와있습니다. 300. 300은 I 곱하기 1000분의, 자, I 곱하기, 지금 여기서 저항값 1000이 나와있죠? I가 나와있고, I 곱하기 1000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에서 물에 젖은 손이라고 했죠. 자, 물에 젖은 경우에는 25분의 1을 꼭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은 I 곱하기 1000 곱하기 2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를 풀어보시면 I는 7.5A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겠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미리암페어를 물어봤죠. 미리암페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암페어로 변환해줘야겠죠. 변환시키면 7500mA가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심실세동전류 바로 풀어보시죠. I는 루트 T분의 165죠. 자, 그럼 I 값이 나왔네요. I는 7500분의 루트 T분의 16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서로 위치를 변환해주면 되겠네요. 변환해주면, 자, 그러면 루트 T분의 7500분의 165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T의 루트를 없애야겠죠. 그럼 T는 7500분의 16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푸시면 0.000484 세컨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통전시간 미리세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겠죠. 뒤에서 하나, 둘, 세 번 하면 0.48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0.484라고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식에서 뭔가 아무런 주어진 게 없다면 우리가 문제 맨 앞에 보시면 시험장 가셨을 때 필답형 시험지 맨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아무 조건이 없다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48ms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 기출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로 나왔습니다. 자, 나왔네요. 자, 보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뭐뭐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자, 이건 뭘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를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다?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주 나왔던 문제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답안을 보시죠. 공공안비라는 암기법이고요. 첫 번째,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그리고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4년부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해서 책에는 그 내용에 비슷한 문제가 엮여졌기 때문에 신기반기 교재를 보시면은 조금 더 공부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더보기란에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이거는 신출이네요, 신출.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출입구의 문은 무슨 재료를 하고, 이건 뭐다? 불연성 재료입니다. 불연성 재료를 하고, 두께 몇 밀리다. 이거는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87조의 내용입니다. 지금 띵하고 나왔죠? 보시면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를 하고 두께 1.5mm라고 해당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87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고안전인증고시상 추락,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시험 종류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항상 복원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했었죠. 안전모는 저는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성분들 모를 수 있지만 남성분들 알 겁니다. 군대의 방탄모를 생각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군대의 방탄모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내 간통성. 맞죠? 방이 뚫리면 안 되겠죠. 내 전압성, 전기에 버텨야겠죠. 내수성, 물에 버텨야겠죠. 난연성, 불에도 버텨야겠죠. 그리고 충격 흡수성, 우리가 방탄물을 두드려 때렸을 때 충격 흡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6번, 턱근 풀림 시험. 이건 뭐다? 우리가 턱근이 풀리면 뭐겠습니까? 군대로 따지면은 군기교육대를 가게 돼 있죠. 훈련병 때. 이렇게 해서 군대를 연상시키면은 남성분들은 조금 더 알기가 편할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내용 모를 수 있는데 요거 조금만 공부해 놓으시면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군대의 방탄모를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여기서 주어졌네요. 상시 근로자 500명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업주에게 뭘 한다? 여기서 힌트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라고 나왔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그 밖의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은 제외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안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의 사업장. 2번.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쓰셔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죠.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9조의 내용은 틀립니다. 자, 보시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물어보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어서 VS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여기서 나왔죠.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9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보는 순간 바로 답안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라는 포인트와 안전보건 진단 내용이 없고 바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9조 이 내용이 틀립니다. 이 내용 차에 여러분들이 꼭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되어 설치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도 이 문제. 자, 1번 공기압축기, 2번 원심기, 3번 예초기, 4번 금속절단기, 5번 지게차. 여기서 중요합니다. 6번의 포장기계인데 포장기계는 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공 포장기와 랩핑기로 한정한다라고 꼭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로의 내용은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신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보기 중 위험성 평가 내용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A.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한다. 당연히 맞겠네요. 자, 2번.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맞겠네요. C.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겠네요. A, B, C는 다 맞는 말이네요. 자, D.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이건 잘못됐네요.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거꾸로 된 내용 같습니다. 그 답은 A, B, C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정전 작업 시에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에 맞게 보기에서 골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보통은 원래는 작업형에서 나오는 파트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요 필답부터 가져왔네요. 근데 반대로 산업안전 산업기사에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기사에는 처음으로 출제되는 문제였는데 약간 이거 섞어놨어요.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내용 원래는 서술형을 해서 전부 다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1번의 내용은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이겠죠.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은 C입니다.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D의 내용이겠죠. D.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B.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C, D, B였는데 이게 뭐 A, B, C에 더 다른 내용도 있었겠죠. 근데 그 내용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 이거는 전체의 내용, 총 6가지의 내용을 다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꼭 다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다 외워놓으시고 서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서술형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호구안전인증 고지사항,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 기준 관련하여 빈칸을 작성하시오라 나왔습니다. 자, 염화 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을 퍼센트로 물어봤고요. 자, 분리식을 물어봤네요. 자, 등급은 염화 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이고 특급 1급 2급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 많이 봤던 문제겠죠. 보시면 특급 것이다 99.95 이상이고요.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 비슷한 문제는 신기반기 교재 보시면 비슷한 문제 엮어놨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서 안 헷갈리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방폭 구조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 나왔습니다. 자, 방폭 구조의 명칭. EXD를 물어봤고요. EXQ를 물어봤고요. EX1을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답안을 알려드릴게요. EXD는 내압 방폭 구조이고요. EXQ는 충전 방폭 구조. EXE는 안전증 방폭 구조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방폭 구조의 명칭에 대한 게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나 신기반기 교재를 보시고 방폭 구조의 명칭을 전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암기법도 역시나 제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년 필답형 2회차 해설 영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희한하게 1회차와 2회차 둘 다 좀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 이제 남은 3회차 남았는데 3회차도 역시나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은 합격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더 많이 생겨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나와서 더 이상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경우에 안전사고가 더 이상 안 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이자 한현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효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2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500rpm이 연사기의 연사 속도의 지름이 250mm일 때 원주 속도 미리세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이번에 처음 출제된 문제죠.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자, 제가 예전에 실시간 복원할 때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이번 해설부터는 좀 더 정확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전수 500rpm은 초당 회전수로 환산하면 660분의 500이 됩니다. 60분의 500.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다? 8.33rps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의 지름이 250mm라고 했으면, 자, 원주는 파이 곱하기 원의 지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터로 환산한다. 미터 환산. 그렇기 때문에 250mm를 미터로 환산하면 0.25가 되는 거죠. 0.25m. 자, 그러면 파이 곱하기 0.25를 하면 여기서 나오죠. 0.785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원주의 속도는 0.785 나왔죠? 0.785 곱하기 8.33을 하면 6.54ms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에는 원주 속도를 이렇게 구하는 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계산식의 좀 새로운 형태의 문제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문제를 봤으니까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다 맞출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자, 첫 번째. 지상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자,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31m입니다. 31m.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 지금 단위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31을 쓰든 31m를 쓰든 상관이 없다. 중복으로 단위를 써도 무조건 맞다고 해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이거 다 알고 있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3만을 쓰셔도 되고 반대로 3만 제곱미터를 써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기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위가 있죠. 그러나 단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단위를 써줘야 한다. 무조건 단위. 여러분들 실컷 풀어놓고 틀리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위에 대한 중요성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의 하역 운반기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뭐뭐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자, 두 번째 차량기 하역 운반기기 등의 뭐뭐 및 작업 방법인데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답을 알려드릴게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그다음 뭐다? 이거는 붕괴입니다.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자, 차량기 하역 운반기기 등의 이거는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입니다. 저는 또 현직에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꼭 작업계획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요런 그다음 붕괴까지도 있죠.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재해 명칭 바뀌었죠. 떨어짐, 넘어짐 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근데 여기 이걸 문제를 풀다 보면 차량기 하역 운반기기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재해 명칭 때문에 해당 내용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이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잘 하셔야 합니다. 재해의 명칭, 사람이 다쳤다는 재해의 명칭은 떨어짐, 넘어짐은 바뀐 건 맞지만 이거는 지금 차량 하역 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작업계획서에 들어간 내용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이 내용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고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명칭과 차량 하약 운반기의 작업계획서 내용은 틀리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의 종류. 첫 번째, 1차 금속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몇 명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죠. 이 숫자가 10이라고 되어 있죠. 10, 31, 33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법령을 좀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에 지금 법령 나오시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식으로 몇 명인가? 자, 법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해당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자, 10번 내용으로 보여주죠. 자, 10번. 10번. 1차 금속 제조업. 이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몇 명이냐면 이거는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 자, 두 번째 31번 사업 지원 서비스 물어봤죠. 자, 사업 지원 서비스 32번 쭉 보시죠. 사업 지원 서비스 몇 명인가?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00명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33번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몇 억 이상인가? 자, 33번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문제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비슷한 문제 차이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 차이 암기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 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곤돌라형 달비개를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달비개의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와이로프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한 거 모두라고 나왔죠. 모두라고 나온 건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부분 점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분 점수 X.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틀리면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자, 첫 번째 A.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자, 이거는 맞는 거네요. A 맞고요. 자, B. 이음매가 없는 건 나왔죠. 근데 이건 틀렸네요. 이음매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 자, C.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이것도 맞네요. 그 D. 꼬인 것. 역시나 맞습니다. 그럼 답은 A, C, D가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와이로프를 사용 금지하는 기준 작성 6가지죠. 보시면은 6가지 내용 쭉 있습니다. 해당 6가지 내용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보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 이 해당 법안이 25년 2월에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변경된 거는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즉슨 뭐냐면 이제부터는 법령이 바뀌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법령 바뀐 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신기방기가 할 몫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시죠. 첫 번째, 건축공사 나왔습니다. 자, 건축공사 요율 2.28% 기초액 432만 5천 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율하고 기초액을 미제시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결국에 해당 표의 내용은 다 암기해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저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한다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직접 재료비 25억, 간접 재료비 3억, 직접 노무비 10억, 그 외 10억, 그 총액은 48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풀이 알아보시죠.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비는요. 자, 안전보건관리비 25억 더하기 3억 더하기 10억. 자, 보시면 직접 재료비 25억, 간접 재료비 3억, 직접 노무비 10억입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3억 더하기 10억 곱하기 0.0228인데요. 자,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면 2.28%를 100분위로 내죠. 한산해야겠죠. 그럼 뒤로 도망가면 되겠네요. 하나, 둘을 가면 0.0228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0.0228 더하기 기초에 432만 5천 원 하면 9,096만 5천 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발주자 제공 재료비를 제외한 안전보건관리비 곱하기 1.2. 자, 보시죠. 안전보건관리비는 25억 더하기 10억.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간접 재료비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 더하기 10억. 직접 재료비 25억, 직접 노무비 10억이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똑같이 역시 0.028을 하고요. 그리고 432만 5천 원을 더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푸시면 얼마 나오냐? 1억
95만 원이 나옵니다. 1억 95만 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2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됩니다. 그렇게 답은 뭐다? 9,096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당 내용은 25년 1월에 바뀌었지만은 이번에 특이하게 25년에 바뀌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법안의 변경에 대해서 빠르게 추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안 변경에 대한 부분 신기반기가 제일 빠르게 올려준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호구안전인증 고시상 사용 구분에 따른 차강 보안경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저자가 시험 칠 때 나왔던 내용 시험 문제가 똑같네요. 자, 이건 여러분들 암기법 아시죠? 자,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암기법 자적 복용. 자, 보시죠. 첫 번째 자외선용, 두 번째 적외선용, 세 번째 복합용, 네 번째 용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적 복용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끝에 용자를 안 써가지고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까지 끝에 용자 안 써갔다 하더라도 맞다고는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용자까지 붙이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충전 전류의 성간 전압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1.5kV, 두 번째 100kV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자, 교재 지필되어 있는 표를 그대로 다 갖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은 지금까지 패턴이 이런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었습니다. 역시나 교재 지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역시나 그 두 가지 패턴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다른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이제는 해당 표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위에서 몇 개까지 한 보통 이 정도까지 외웠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는 이 밑에 아래의 내용도 다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자, 보시죠. 1.5kV, 0.3 이하는 접촉 금지, 0.3초가 0.75 이하는 킬로비트 기준에서 30cm고요. 0.75초가 2 이하. 자, 0.75초가 2 이하. 이거는 45cm. 1.5kV 안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은 45cm가 되는 거고요. 쭉 내려가서요. 88초가 121 이하. 자, 이것도 역시나 100kV 안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30cm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도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표를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보호구안전인증 고시상 다음 방음용 보호구의 기호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표를 보시죠. 자, 보호구명, 기막의 종류, 기호, 성능을 물어봤고 기덕계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 이제 25년 3회차 준비하신 분들 제가 예상 문제 찍어드릴 때 이 문제를 넣었었는데 희한하게 이번에 기덕계까지 추가돼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요즘에 지금 나오는 요즘에 신출이 어떻냐면 물론 처음 나온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답 시험을 치고 나서 작업형 공부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당 문제는 작업형만 나왔던 문제예요. 작업형만. 그 말의 즉슨 뭐냐면 이제 요즘 문제가 어떠냐면 작업형에서 나왔던 문제를 필답으로 가져오면 여러분들은 필답 시험 칠 때 이거는 처음 보는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신출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좀 파고드는 이제 출제자들이 조금 더 생각을 더 깊게 하고 역시나 여러분들의 그 생각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필답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작업형도 조금 봐놓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시죠. 자, 기막의 종류는 1종하고 2종이고요. 자, 1종에 대한 기호는 여러분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EP-1입니다. EP-1. 자, 2종은 뭐다? EP-2가 되는 겁니다. 성능은, 자, EP-1, 1종은요,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고요. 자, 2종은 고음만을 차음합니다. 저, 그리고 세 번째, 기덥계. 기덥계는 종류가 없고요. 기호만 있죠. 기호는 뭐다? 이건 EM입니다. EM.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우리가 대소문자 별거 알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법령에 대한 법안으로 그대로 시험 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뭐 EP1 뭐 이렇게 소문자 썼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무조건 대문자, 정확하게 대소문자로 구별하라. 대소문자 중요합니다. 제 영상을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소문자 구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본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뭐뭐로 설치하고, 자, 이거 아는 내용이죠. 기억. 이건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뭐뭐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 이거는 압력 지시계가 되겠죠. 압력 지시계. 해당 문제는 자주 나왔던 문제라서 별도의 코멘트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사 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신출이었습니다. 신출. 산업용 로봇이란 산업 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 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몇 축 이상 매니플레이트를 구비하고, 자, 몇 축? 자, 이거는 3축이죠. 3축 이상 매니플레이트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최초 안전검사가 끝난 이후에는 몇 년마다 안전검사 실시한다. 자, 이거는 2년이죠. 2년마다. 그 답은 3이랑 2였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뭐 혹시 3축, 2년, 이렇게 쓰셔도 무관하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풍속 초당 몇 이상? 이거는 10m 이상인 경우. 두 번째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세 번째 강우량, 시간당 역시나 1mm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이거 보통 서술로 나오거든요. 서술로 나오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서술형으로 먼저 공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왜?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단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게 단답형에서 단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줍니다. 단위를 여러분들 안 외우고 나오죠. 이거 보통 답 이랬을 겁니다. 11 썼거든요. 이러면 틀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에 이제 단위가 있다면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단위가 없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 여러분들 무조건 단위에 대해서 단위랑 정확하게 두 개 같이 암기하셔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보일링하고 여러분들 상반되는 게 있죠. 히빙입니다. 히빙. 비슷하면서도 조금 틀립니다. 자,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건 역시나 교재에 보일링과 히빙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일링 현상 방지 대책 3가지 바로 보죠.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상승시킨다. 뭐죠?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 자,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흙막이 벽을 낮게 설치한다. 역시나 흙막이 벽을 깊게 설치한다. 세 번째, 흙막이 배변 지반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흙막이 배변 드레인 공법을 실시한다. 역시나 흙막이 배변 지반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 2, 3번에 다 첫 번째 동그라미 하셨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일링과 히빙 현상에 대한 방지 대책은 정확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한다라는 게 제가 주대에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죠. 제일 기본입니다. 산항기 하면 기본입니다. 기본 계산식, 기본.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필기는 여러분들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필기에서도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 포기해, 하지 마. 계산 문제 풀지 말고 넘어가면 되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실기에서 계산 문제 포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불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25년 3회차만 해도 여러분들 계산 문제 3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제일 기본적인 도수율 보시죠. 자, 조건. 근로자 수 200명, 하루 8시간 근무, 연평균 300일 근무, 재건수 20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수율 공식 아시죠?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 수분의 재수 혹은 재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럼 우리 바로 풀어보죠. 자, 근로자 수 200명, 200 곱하기 하루 8시간 근무 곱하기 8, 연평균 300일 근무 곱하기 300, 분의 재건수 20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6승을 하면 41.67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 X입니다. 단위 X. 단위 없습니다. 도수율 단위 없어요. 도수율, 강도율, 위험도 다 단위 없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41.67% 썼다. 틀린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있는 문제와 단위 없는 문제 차이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5년 필답형 3회차 보건 영상 해설 보건이 끝이 났습니다. 자, 25년 3회차부터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느낌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엔 뭐냐면 계산 문제 정확하게 아셔야 하고 뭔가 법안의 변경 이런 부분도 빠르게 캐치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연이자 리더였습니다.